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전화, 문자, 유튜브만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윤택해집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싸란 말도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핸드폰 자체에 숨어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돋보기도 장만하고 키보드 자판이 작아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핵심 기능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다가 혹시라도 하기 싫으시면 다시 그대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끄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첫 번째, 오늘의 날씨 위젯 활용하기. 두 번째, 분할 화면 기능. 세 번째, 돋보기 기능. 네 번째, 스마트폰 최적화 기능. 다섯 번째, 키보드 익숙한 자판으로 바꾸기. 여섯 번째, 데이터 전략, 배터리 보호 기능.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선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날씨 위젯을 설치해서 오늘의 날씨나 기온의 변화나 또 요사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 외출을 하실 일이 있으면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위젯을 설치해 놓으면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언제쯤 비가 올 것인지 이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2도, 점차 흐려져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세요. 시간대별로 온도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면은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날씨가 이렇게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미세먼지가 보통, 초미세먼지가 좋음, 이와 같이 미세먼지의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자외선 지수나 습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씨 위젯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만 터치하고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 위젯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홈 화면 이런 빈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면서 여기 하단에 위젯이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갤러리, 날씨 이러한 위젯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날씨 위젯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날씨 위젯, 여기 O라는 것은 날씨 위젯이 5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날씨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젯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젯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위젯이 좋으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라고 나옵니다. 이 추가를 터치해주면 이와 같이 내 스마트폰의 바탕 화면에 위젯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이와 같이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이 위젯을 맨 앞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 위젯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테두리를 해제하고 싶으면 이런데 빈 공백을 아무데나 살짝 터치해주면 이와 같이 해제가 됩니다. 날씨를 알고 싶으면 그 위젯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날씨의 상황이나 미세먼지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또 이 설치된 이 위젯을 삭제하거나 다른 위젯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위젯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홈에서 삭제, 휴지통 버튼을 터치해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할 화면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두 부분에 따로따로 화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래에서는 카톡을 하거나 이와 같이 한 화면에서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튜브를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실행시킵니다. 저는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기 위해서 채널로 들어가서 제 영상을 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자,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터치합니다. 여러 본 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유튜브 아이콘을 살짝 터치를 해주면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반으로 나누어서 위에는 지금 유튜브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에는 카카오톡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카카오톡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찾아도 좋고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 돋보기 검색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카카오톡 이렇게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이 아래에서는 내가 원하는 누군가하고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한 화면에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홈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돋보기 기능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약봉지에 적혀 있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거나 갑자기 무엇을 좀 보려고 하는데 돋보기가 없어서 불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돋보기가 핸드폰에 있습니다. 돋보기 어플을 설치해도 좋고 별도로 설정을 해도 좋습니다. 돋보기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와서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맨 아래에 있는 돋보기 검색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간 다음에 맨 위에 여기 검색 창을 터치해서 여기에 돋보기라고 검색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이런 돋보기도 있고 또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많은 돋보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설정을 이용해서 돋보기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돋보기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맨 위에 이 부분을 상단바라고 하지요. 이 상단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여기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을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은 저 아래쯤에 여기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접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시각 보조라는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중간 밑에쯤 여기에 돋보기라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불이 꺼져 있다면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파란색 불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돋보기 시작에 사용할 동작을 선택하세요. 3개의 메뉴가 있는데 맨 위에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 버튼 누르기 여기를 선택하면
내 스마트폰의 홈 화면 맨 아래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서 이 아이콘을 터치해주면 돋보기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홈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가면 내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보시면은 맨 아래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양을 터치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돋보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글씨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글씨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더 크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글씨를 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글씨를 좀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글씨도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홈 버튼을 터치하고 나와도 항상 여기 밑에 돋보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돋보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돋보기를 키면 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싫으시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 돋보기 기능, 거기 불 켜져 있는 것을 다시 해제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최적화 기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버벅거린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티끌 같은 것이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스마트폰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상단바 부분을 살짝 밀어내립니다. 맨 위에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케어,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완벽 케어가 아니라 최적화하기 그런 버튼이 있다면 그 최적화 버튼을 터치해주면 빙빙 돌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티끌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상태가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이렇게 문제 발견 안됨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가서 왼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터치해서 여기 모두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키보드 익숙한 자판으로 바꾸기입니다. 키보드 자판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천지인 키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인 키보드가 다른 키보드에 비해서 좀 넓고 글씨가 큼직큼직해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 천지인 자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맨 위에 상단바 부분을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톱니바퀴 아이콘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부분에 여기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언어 및 키보드 그런 말이 있지요. 요 일반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키보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맨 위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텐데 혹시 여기 한국어 천지인이라고 보이시나요? 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키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천지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신가요? 천지인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여기 천지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지인 자판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오든지 또 맨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 천지인 자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서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자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형식의 자판을 우리가 천지인 자판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인 자판이 다른 자판에 비해서 글씨도 크고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밑에 있는 홈 버튼 누르고 빠져나와서 왼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터치하고 들어가서 모두 닫기 하겠습니다. 이 모두 닫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어보았던 앱들을 다 닫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데이터 전략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밖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이터를 전략하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스마트폰의 상단바를 아래로 밀어내려서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2번째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연결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맨 위에 데이터 전략 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사용 중이라고 안 되어 있다면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불이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이렇게 켜주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전략 모드는 앱의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서 데이터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꼭 이렇게 켜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끄고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 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맨 아래에 있는 여기 홈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상단바를 쓸어내립니다. 설정 아이콘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보호라고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에 불이 이렇게 꺼져 있다면 그쪽에 이렇게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을 킨 다음에 이 배터리 보호 글씨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기본, 최적화, 최대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을 선택하겠습니다.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면 충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100% 완료가 되어 있는데에도 계속 충전이 된다면 배터리 수명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100%가 충전이 되면 충전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대 부분을 선택한다면 배터리가 80%에 도달하면 충전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맨 위에 기본을 선택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충전이 100% 되었는데도 전원 코드를 뽑지 않고 계속 꼽아 놓으면 배터리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가 충전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갤럭시 기능 50대, 60대를 위한 꿀팁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